안녕하세요, IT리뷰한 북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어마무시한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체공학 키보드 전문 브랜드 디그마의 레이즈2예요. 제품의 패키징부터 범상치 않죠. 이렇게 커다란 가방에 키보드가 들어있는 형식입니다. 가방 자체도 꽤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키보드 위에다가 별도의 폼을 하나 더 얹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 방지 같은 건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가방 뚜껑 부분에 이렇게 끈이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구성품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그마의 레이즈2가 가격이 제법 나가는 키보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 구성품들이 아주 빵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하는 이 폼을 드러내주면 디그마의 레이즈2 키보드의 본품이 바로 보입니다. 구성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USB 케이블도 보시는 것처럼 4개나 들어있고 별도의 젠더 같은 것도 2개나 들어있어요.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번 디그마의 레이즈2 키보드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 매뉴얼도 조그맣지만 아주 멋들어지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저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QR코드로 바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디그마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네요. 예전에 아이폰 사면 스티커 하나씩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디그마 레이즈2 키보드의 본품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가 있었는데 저는 블랙 색상을 제공받았습니다. 우선은 디그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디그마의 키보드 라인업은 딱 2가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파이와 지금 보시는 레이즈2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체공학 키보드죠. 스플릿 키보드이고 상당히 프리미엄급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성능을 내줄지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기대가 되어서 이렇게 제품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레이아웃은 60% 레이아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열과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60% 레이아웃으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페이스바 부분 쪽의 키캡이 상당히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뭔가 키가 많은 느낌이 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게 일반적인 키보드처럼 생긴 거지 먼저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던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키보드의 쉐입과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레이아웃에 얼추 맞춰서 출시한 감이 있는 듯한 레이즈2입니다. 팜레스트 일체형의 키보드인데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떼줄 수가 있습니다.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디그마의 공식 사이트에서 팜레스트를 추가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구매하셔서 팜레스트를 교체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팜레스트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 노후가 될 게 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팜레스트 아래쪽이 실리콘으로 별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키보드에 부착을 했을 때 자석식으로 부착되더라도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팜레스트가 밀린다거나 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그냥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쪼개지는 스플릿 키보드예요. 그냥 단순히 쪼개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쇠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반대쪽도 저렇게 쇠 기둥 같은 게 보이는데 이 기둥 부분이 반대 방향과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운다는 느낌으로 결착을 해서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형식이에요.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죠. 손놈 체결 부위와 앞놈 체결 부위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편이고 혹시나 레이즈2 키보드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체결 부위들이 은근히 날카롭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우징을 혹시나 삐끗하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하나 찍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속상한데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키보드의 양쪽에 이렇게 포그핀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포그핀을 지금 당장 사용할 수는 없는데 추후에 별도의 액세서리가 나오면 업그레이드 파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랑 스테빌라이저가 전부 다 노출이 되는 비키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특이하게 높이가 상당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체공학 키보드이기 때문에 높이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은 듯 합니다. 상판의 아노다이징이 측면까지 이어지는 형식인데 상판 쪽의 처리를 다르게 했습니다. 일부러 브러시드 처리를 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을 좀 더 멋지게 만든 듯하고 이렇게 측면 쪽은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아노다이징 느낌을 무광으로 가져간 듯합니다. 일부러 이런 효과를 줘서 조금 더 고급감을 살린 듯해요. 하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판과 똑같은 패턴을 가져가기 위해서 브러시드 처리가 하판 전체에 쫙 깔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키보드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디그마의 레이즈2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디그마 키보드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겁니다. 텐딩 플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키보드에서 뺄 수가 있어요. 다리가 한쪽 방향당 총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뺨으로써 5도에서 6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5도부터 6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죠. 단순히 각도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 다리를 열어서
바깥쪽에서 키보드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추가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각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각도인 5도부터 시작해서 중간 정도인 20도 정도로 맞췄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45도로 각도를 맞춰놨는데 진짜 각도가 아찔합니다. 다리가 저렇게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최대 각도인 60도까지 자리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인체공학 키보드 앨리스 프로파일이나 스플릿 키보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텐팅이 지원되는 키보드는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진짜 여러모로 대박이라는 생각이 드는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 조절을 하는 텐팅 다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튼튼하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세워놨을 때 힘이 받는 방향 반대쪽으로 지지대가 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오히려 거꾸로 받기 때문에 누를수록 더 튼튼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문제될 부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꽤 튼튼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우징에도 미끄럼 방지 고무 범폰들이 다 제대로 붙어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심지어 꽤 여러 군데 붙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될 건데 이 다리 쪽에도 전부 다 범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혀 밀린다는 느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꽤 단단하게 바닥에 잘 붙어있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신기한 구조인데 이렇게 잘 버텨준다. 상당히 영리하게 잘 만든 기믹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판에는 토글 스위치도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를 온오프를 해줌으로써 PC에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우징의 양쪽에 보시면 정 가운데에 4개의 나사 구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사 구멍이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의 나사 구멍은 어떻게 쓰는 거냐,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액세서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담당자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디그마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파이와 지금 보시는 레이즈2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다 19.5mm 간격으로 M3 나사 구멍을 총 4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보니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별도의 부품 같은 거를 추가로 출력이나 제작을 해서 이 키보드에다가 덧대는 거죠. 그렇게 마운트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마운트를 만드는 개념은 사실 저도 처음 봐요. 이 마운트를 가지고 아예 책상에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책상뿐만이 아니라 아예 의자에 고정하는 사례도 있었고 추가 지지대를 만들어서 텐팅 각도를 좀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예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카우보이 홀스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허리춤에 키보드를 찰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디그마라는 브랜드가 크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커뮤니티를 좀 찾아보면 아마도 여기 사용할 수 있는 파츠들에 대한 정보 같은 걸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 측면에도 별도의 포고핀 같은 걸 만들어놔서 추후에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나사도 그렇고 단순히 키보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추후에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DLC라고 하죠. 확장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우징 한쪽에는 무언가를 꽂을 수 있게 홈이 나 있습니다. USB-C 포트도 순놈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구성품에 들어있던 이 부품을 꽂아주는 걸로 보여요.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USB-C 포트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부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해줄 수 있는데 디그마 측에서는 이 부품의 명칭을 뉴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좀 요란하게 지은 감이 있긴 한데 요란하게 지을만 합니다. 이 부품 하나를 통해서 PC와 키보드를 좀 더 수월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을만 하더라고요. 동봉되어 있는 짧은 케이블 2개를 이렇게 뉴런에 꽂아주고 키보드 양쪽의 상단에 각각 자리 잡은 USB-C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기다란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PC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C포트가 없는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A타입 젠더도 동봉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C에 연결해주면 디그마의 레이즈2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키보드의 전원을 켜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저 RGB 바입니다. 하판 바닥 쪽으로 한 바퀴를 쫙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꽤 많이 켜놓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GB 바가 꽤 밝게 예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RGB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든가 좀 보급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레이즈2의 RGB 바는 그런 거 없이 한 바퀴를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두른다고 할까요? 사실 이게 옵션이거든요. 언더글로우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건 무조건 추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고급감이 상당히 좋아요. 조명은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RGB 백라이트의 밝기가 장난이 아니죠. 보통 우리가 기계식 키보드에서 볼 수 있는 RGB 백라이트나 RGB 바의 밝기나 고급감과는 진짜 차원이 틀립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두르는데도 고급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바닥 쪽에도 이렇게 RGB 바가 들어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이 RGB를 마음껏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텐팅 기능이 있는 키보드이다 보니까 텐팅 각도를 조절했을 때도 RGB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예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 상태로 타건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타건한 느낌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앨리스 프로파일이나 스플릿 키보드 같은 인체공학 키보드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디그마의 레이즈2 키보드에 그래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키보드의 레이아웃과는 살짝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65% 레이아웃의 미니 배열에서 방향키만 빠진 60% 배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키보드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텐팅각을 어느 정도 넣어놓고 타건을 해보겠습니다. 텐팅각은 15도로 맞춰놨어요. 저는 원래 스페이스바를 왼손 검지손가락으로만 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플릿 키보드든 앨리스 프로파일이든 전혀 상관없는 게 스페이스바가 쪼개져 있든 말든 간에 어차피 저는 왼손만 쓰기 때문에 그냥 왼손으로 편하게 타건이 가능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체공학 키보드를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현업에서 실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키보드가 스플릿 키보드인 만큼 저는 스플릿 키보드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텐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이렇게 텐팅이 들어간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진짜 생각보다 손목이 많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타건 습관이나 기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타건 각도를 양쪽을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개인의 타건 습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유선으로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무선 연결도 방법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키보드와 PC를 연결해주는 이 뉴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2.4G 동글 역할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PC에다가 저 뉴런을 연결해주면 LED 인디케이터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깜빡거리는데 실제로 보면 가만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 토글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글 스위치를 켜주게 되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키보드가 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뉴런을 2.4G 동글로 사용해서 PC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이 뉴런을 수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USB-C 포트가 왜 있었나 했더만 하드웨어적으로 이 뉴런을 키보드에 연결해 주는 개념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키보드에다가 뉴런을 꽂아준 뒤에 무선 연결 토글 스위치를 켜주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 블루투스 연결 대기 상태인데 연결 대기 상태를 저런 식으로 RGB로 아주 멋있게 표현해 줬네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진짜 간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뭔가 싶을 정도로 고급감이 팍팍 느껴지는 키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네요. 이 뉴런을 이용해서 2.4G 동글처럼 활용해 줄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도 키보드가 양쪽으로 쪼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을 연결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기하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스플릿 키보드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양쪽 키보드를 다 선으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양쪽을 서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2.4G 동글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고 블루투스는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자잘하게 있었는데 이번 디그마의 레이즈2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습니다. 저 뉴런 하나면 선 없이 완벽하게 무선 연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키보드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전용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디그마의 사이트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줄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맥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인텔 기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ARM 기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요즘 맥에서는 인텔 기반의 CPU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기반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는 꽤 깔끔해 보입니다. 시작 화면부터 이렇게 지금 PC에 유선으로 연결해 놓은 디그마의 레이즈2 안시 레이아웃이 바로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키보드 세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레이어예요. 보통 레이어를 5개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레이어를 10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커스터마이징을 강화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키 하나하나를 설정하더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10개나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세팅을 넣을 수도 있고 이중 단축키 개념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다양하게 단축키를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슈퍼키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게 아주 괜찮은 기능이 듯합니다. 한 개의 키로 5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느낌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기능들은 자석축 마그네틱 스위치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입력 지점과 떼는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고 자석의 압력에 의해서 다양한 압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자석축의 기본 골자인데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더블 탭, 더블 홀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느낌에 따라서 입력하는 명령어에 따라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능은 있으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키보드에서는 처음 보는 기능인 것 같은데 마우스의 기능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식을 해줄 수가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좌클릭, 우클릭뿐만 아니라 휠 스크롤이나 무브먼트, 이동까지 전부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정말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감도가 어떻게 될지 이동 반경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엄청 잘 쓸 것 같진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꽤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RGB 패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수를 꽤 많이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인 키보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독창적인 키보드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팜레스트가 노후되면 별도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키보드 자체의 구성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키보드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때 진짜 제대로 효과가 나올 듯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키보드였습니다. 이런 각도 조절 다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다양한 각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각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사용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디그마의 레이즈2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처음으로 롱텀 리뷰가 따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디그마 측에서도 처음 제품을 저에게 보내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급하게 리뷰만 올리지 말고 진짜 제대로 사용을 한 후기를 따로 남겨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품을 훨씬 더 딥하게 사용해보고 제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느낌으로 2부 영상이 추후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디그마에서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인핸스먼트 키트, 소위 말해서 강화 키트인데 이걸로 키보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2부에서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키보드에는 게이트론의 G 프로 2.0 옐로우 스위치, 소위 말해서 황축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이번 1부 영상의 마지막은 키보드의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1부 영상에 이어서 조만간 업로드될 2부 영상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